네, 안녕하세요. 조종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는 북한 신형 구축함 북지스함이라고 하죠. 이 최현함 리뷰에 대해서 가져왔어요. 일단 리뷰하기 앞서서 좀 말씀드릴 게 제가 맞춘 부분이 몇 개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은 틀렸는데 몇 가지 부분은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혹시 시간이 좀 있다면 제 예전 영상에 북지쌈 리뷰한 거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먼저 보고 온 다음에 이제 북지쌈 리뷰를 보면은 조금 더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북지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최현함이더라고요. 뭐 최현이 누구냐, 항일 투사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뭐 김일성 아래에 있으면 뭐 해봤자 얼마나 독립투사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얘네들 체제 선전용 도구겠지 뭐. 나무위키 검색해보니까 최현의 아들이 최혜룡인가? 그렇대. 이름만 들어봤죠, 최혜룡. 뭐 어쨌든 그런 사람이래요. 아, 최룡애야? 최룡애야? 최룡애라네요. 네, 죄송합니다. 최현함의 간단한 스펙입니다. 127mm 오토멜라라 한 포, 소형 VLS 32셀, 그리고 중형 VLS 12셀 있어요. 전방 VLS만 이렇게 있고, 메인 레이더는 자슬론 레이더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개 사격 통제 레이더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AK630이 있습니다. 양현에 한 문씩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경사 발사대 순학고입니다. 예전에 압록급 리뷰한 적 있어요. 여기 이렇게 문 같은 거 있잖아. 여기 이제 경사형 발사대가 있는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열어서 발사하는 거예요. 장점이 뭐냐? 스텔스성. 그리고 여기 뒤에는 북한판 스파이크 미사일이 있어요. 이거 두 개입니다. 이거 두 개인데 이 북한판 스파이크는 자위 2020인가? 거기서 처음 이제 공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뒤에 가면 판치르 있습니다. 여기 후미 보면은 중형 VLS 8셀이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소형 VLS 12셀이 있어요. 그 뒤에 무려 대형 VLS가 10셀이 더 있습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심각할 정도의 과무장이에요, 최현함은. 이게 5,000톤이란 말이야? 5,000톤이면은 이순신급 구축함이랑 비슷해요. 어쨌든 간에 심각한 과무장입니다. VLS 수만 따지면은 몇 개냐? 소형 VLS 44셀, 중형 VLS 20셀, 대형 VLS 10셀. 어메이징합니다. 와, 이런 과무장 배를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를 조사할 때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런 정신나간 과무장은 진짜 어디서 듣도 보도 한 적이 없다. 이 배가 그러면 뭘 모티브로 만들어졌냐? 북지쌈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잖아. 이 북지쌈 이거 중국의 구축함이나 호위함을 모델해가지고 가져온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 러시아제 그리고비치급에서 가져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조사를 해봤는데 느낀 결론은 딱 하나예요. 이거는 중국의 기술이 거의 안 들어가 있다. 이거는 그리고비치급 호위함하고 그라마시급 초계함, 요거 두 개에서 가져왔을 확률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거에 대한 첫 번째 근거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러시아의 VLS와 정말 유사해요. VLS는 보통 통일화를 시켜요. 마크 40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통일화돼 있어요. 여기에 미사일을 적재해서 다 쏠 수 있잖아. 이 마크 41 VLS라는 곳에서 모든 미사일을 다 호환되게 만들어놨잖아요, 이렇게. 이게 서방식이란 말이야. 근데 러시아는 조사해보니까 좀 달라요. 러시아는 VLS를 이원을 해놨어요. 어떻게 이원을 해놨냐? VLS 체계를 두 개로 나눴는데 방공미사일을 적재하는 VLS하고 타격미사일을 적재하는 VLS로 이원화를 시켰습니다. 이게 왜 이원화를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연함도 마찬가지로 VLS가 이원화돼 있죠. 보면은 여기 소형 VLS 있고 중형 VLS 있고 뒤에 보면 대형 VLS도 같이 있고 이렇게 VLS가 3개가 있어. 근데 제가 왜 이 최현함이 러시아제에서 가져온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VLS가 나눠져 있는 특징은 중국 해군에도 없어요. 중국 해군도 VLS를 하나로 통일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러시아의 VLS만 방공미사일을 적재하는 VLS와 타격미사일을 적재하는 VLS가 이원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특징은 최현함에서도 그대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제보다는 러시아제 기술을 훨씬 많이 썼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추진체계는 그럼 뭘 썼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COGAG를 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제 그리고비치급 호위함이 COGAG예요. 러시아의 그리고비치급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살짝 다르죠? 배수량이 좀 달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COGAG는 장점이 뭐냐? 기관실 대비 출력과 발전량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알레이버크크 구축함도 COGAG 추진 방식을 쓰거든요. 참고로 COGAG는 어떤 거냐? 가스터빈 4개가 연결돼 있고 프로펠러 샤프트에 연결돼 있는 구조를 말해요. 가스터빈 4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점이 이런 게 있어요. 기관실 부피 대비 출력과 발전력이 높아요. 단점이 뭐냐? 연비가 더럽게 떨어집니다. 그게 유일한 단점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연비가 떨어져요. 요새 추진책에 CODAG, 그러니까 디젤 엔진하고 가스터빈 혼합, 뭐 아니면 디젤 엔진 혼용, 요런 걸 쓸 수 있지 않냐 했는데 그런 걸 쓸 수도 있어요. 제가 괜히 추측이라고 쓴 게 아니에요. 추측입니다. 오늘 리뷰는 내 말이 맞다 이 소리가 아니라 제 말을 듣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어떨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그런 컨텐츠예요. 자, 그럼 함포를 볼게요. 함포는 오토멜라라 127mm 64구경장 LW로 추측을 해요. 오토멜라라 함포랑 비슷한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함포 끝부분이 판박인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오토멜라라 127mm 함포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30mm 만약에 주포를 쓴다면 여기 앞에 주포 있잖아. 머질이 다르거든? 굳이 함포를 그렇게 재설계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이제 VLS에 뭐가 들어가냐, 그리고 VLS는 어떻게 사용하냐, 약간 요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VLS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소형 VLS, 중형 VLS, 대형 VLS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VLS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형 VLS는 44셀 리더트 VLS로 추정이 됩니다. 이 리더트 VLS가 실제로 지금 러시아 해군에서 사용하는 VLS고요. 왜 리더트 VS로 추정을 하느냐? 실제로 북한의 중거리, 장거리 대공미사일은 러시아제 대공미사일에서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커스터마이징을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북한이 지금 중거리, 장거리 대공미사일이 러시아제랑 호환되는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그럼 굳이 중국제나 뭐 이런 걸 가져올 필요가 있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VLS가 이분화가 되어 있는 건 러시아 VLS의 특징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리더트 VLS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VLS가 적재되냐? 이런 식으로 적재가 될 거예요. 실제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9K37을 이렇게 쿼드팩으로 장전을 하고 S300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장전을 했어요. 참고로 왜 9K37 적어놨냐? 요렇게 생겼어요. 이 영상 뒤에도 또 설명할 거야. 이 영상 기억해둬요. 중거리 대공미사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9K3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펙이 어느 정도 되면 서방제 무기 중에 ESSM, 대충 사거리가 50km쯤 되는데 9K37 이 미사일, 북한 신형 적어도 대공체계인데 얘가 대충 한 사거리가 50km쯤 돼요. 비슷해요. 그걸 쿼드팩으로 쓸 수 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번개 5호라고 따로 있거든? 요거를 쓸 것 같다. 사거리는 150km입니다. SM2 미사일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44셀을 이렇게 채운다. 중형 VLS는 뭐가 들어가 있냐? 아까도 설명했으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방공 미사일을 적재하는 VLS와 타격 미사일을 적재하는 VLS가 이원화되어 있는 게 러시아의 특징이다. 아까 방공 미사일 여기서 설명을 했으면 그 다음은 타격 미사일이 들어가야 되겠지. 맞습니다. 중형 VLS 20셀에는 타격 미사일이 들어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제 UKSK VLS로 추정이 됩니다. 근거는 아까랑 똑같아요. 북한의 타격 미사일들도 러시아제 미사일을 기반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대함을 잘못 적었어요. 자, 대지, 대함 아님, 극초음속 미사일 적재를 할 수 있고요. UKSK VLS 한 셀에 한 기씩 화살 시리즈 미사일을 적재했을 거로 추정합니다. 화살 시리즈는 요런 애들, 이런 애들이 적재됐을 거로 추정된다. 좀 결론을 내리면 소형에는 번개 5호가 들어가 있고 신형 적어도 대공체계. 말이 너무 길어. 코드명으로 좀 바꿔주면 안 돼? 코드명 지어줘 좀. 북한 신형 적어도 대공체계라고 길게 말해야 되잖아. 코드명 좀 주세요 이거. 어쨌든 요거 하고 번개 5호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소형 VLS에 들어갈 것으로 추측이 되고 중형 VLS에는 아까 말한 화살 시리즈 미사일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그럼 대형 VLS는 뭐냐? 이건 진짜 뇌피셜이에요. 요거 열셀은 그럼 뭐냐? 이 열셀 대체 정체가 뭐냐? 이거는 러시아제에서도 없는 VLS고 심지어 중국제에서도 없는 VLS다. 이거 정체가 뭐냐? 제가 고민한 결과 결론이 딱 하나 나와요. 북극성 시리즈 미사일이 장비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앞서 말했듯이
중형 VLS 요게 직경이 800mm가 돼. 그러니까 가로 세로 800mm거든요. 가로 세로 800mm가 UK SK야. 실제로 여기에도 맞아 떨어져요. 아까 보셨듯이 대형 VLS가 중형 VLS보다 훨씬 크단 말이야. 800mm보다 더 크단 소리 아니야. 그러면 추측상 800mm보다 더 큰 직경을 가진 미사일을 쓰기 위해서 이 VLS를 달았잖아. 그러면 가장 부합하는 건 북극성밖에 없더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지상사출 시험 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다가 적재가 안 할 이유는 딱히 없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 정신이 나간 이딴 구성이 다 있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다시 정리할게요. 북한의 VLS는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세 가지 VLS가 존재를 하고, 소형은 리더트 VLS로 추정이 되고 거기에는 대공미사일들이 장비되어 있다. 두 번째 중형 VLS 20셀의 경우 UK-SK VLS로 추정이 되며 여기에는 화살 시리즈 미사일이 적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대형 VLS 10셀 같은 경우엔 북한에서 자체 개발한 것으로 추정이 되며 직경 1m가 넘는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체계가 아닐까 추측이 된다. 그리고 그 추측이 되는 미사일 중에서 가장 유력한 건 북극성 시리즈 미사일이다. VLS는 알아봤잖아. 그 다음은 이제 북치르입니다. 제가 이제 소련제 무기를 그렇게 잘 알진 못하는데 판치르 M이라는 걸 보자마자 알고 있었어요. 되게 좋아하는 장비 중 하나였어가지고. 판치르 M입니다. 똑같아요. 아예 그냥. 일단 정신나간 CIWS 장비입니다. 얘는 사거리가 최대 20km인 미사일이 8문이 있고요. 그리고 6배럴에 30mm 기관포 2문을 장비했습니다. 정신이 나간 그런 말도 안 되는 CIWS고요. 이거 우리로 치면 해군 미사일의 펠런스가 한 세트가 된 거예요. 개함 방공은 CIWS는 그냥 요거 하나로도 그냥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북계군이 아닙니다. AK-630도 들어있습니다. 야 돌아버리겠듯이. 동구권 약방의 감초 같은 CIWS입니다. 네, 어메이징합니다 진짜. 양현에 한 문씩 장비되어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똑같이 이쪽에도 달려있겠지. 양현에 한 문씩 달려있어요. 아 진짜 어메이징해. 이거 없으면 동구권 장비가 아닌가? 약간 그 동구권을 상징하는 장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펠렁스나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요런 사통 장치들이 있어요. 요거 사통 장치야. 그래서 요런 식으로도 개조해서 쓸 수가 있거든. 근데 얘는 매끈하잖아요. 얘는 자체적인 사통 장치가 없습니다. 중앙 통제를 받아야 돼요. 중앙 통제 받기 싫다. 그러면 요런 방법도 있어. 여기가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여길 보고 트리거를 당기면 이 장비랑 AK-630이랑 동기화가 돼 있거든. 그래서 내가 보는 방향을 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장비다. 와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기관포 이거 몇 발을 쏘는지 모르겠지만 푸앙 나가는데 이거 낭만 아닌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경사발사대 이거 있죠. 이거는 금성 3호나 화성 2형 이걸 사용할 것으로 추측해요. 왜냐면 압록급에서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어쨌든 경사 발사대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이걸 위해서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건 확실해. 그래서 금성 3호, 화성 2형 미사일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거의 뭐 이건 100%입니다. 북한판 스파이크 미사일이 달려있어요. 현 측에 2기씩, 그래서 총 8발이 장비가 돼 있는 게 확인이 돼요. 대수상 드론, 참수리 같은 애들에 대응하는 용도의 미사일로 추측이 돼요. 미친 거 아니야. 야 지금 무장이 몇 개야. 스파이크 미사일 하나, 금성 3호 혹은 화성 2형 뭐 2개 다 있겠지. 셋, AK-630 넷, 판치르 5, VLS 6, 7, 8, 9, 10 씨발. 야 무장만 10개야. 근데 아직 얘기는 반이에요. 일단 지금은 무장이고. 자 그러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레이더 뭐 써? 통합체계는 뭘 써? 자 메인 레이더는 러시아제 자슬론 레이더라고 강력하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국제 레이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 만약에 중국제 레이더면은 모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사일들 있잖아. 그 미사일들은 지금 중국제랑 호환이 안 돼요. 지금 중국제는 사실상 러시아제라고 할 수가 없어. 흔히 동구권 장비라고 해서 러시아제, 중국제를 묶잖아요. 근데 이제 묶으면 안 돼요. 그냥 중국제는 그냥 중국제야. 동구권제 무기, 중국제 무기, 서방제 무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북한이 쓰는 장비들은 진짜 거의 100% 동구권 장비들이란 말이야. 근데 중국제 장비를 쓴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러시아제 자스론 레이더로 추측이 돼요. 추측이 된 두 번째 이유는 러시아가 지금 해군 현대화 계획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이제 구식화된 러시아 해군을 지금 현대화하려고 열심히 지금 투자하고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에 북한도 같이 현대화하겠다고 끼어들면은 러시아 입장에선 나쁠 건 없단 말이지. 그리고 최근에 요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북한이 파병 나가고 두 외교 관계가 좀 좋아졌잖아. 북한은 이제 젊은이들 고기 방패로 보내주고 그 대가로 아마 받았겠죠, 이거를. 이 자슬론 레이더 다기능 A사 레이더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정보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이 자슬론 레이더가 되게 최근에 나왔거든? 최근에 그라미치급 초기함에 장비되면서부터 자세한 정보가 안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러시아 애들이 주장하기로는 자스론 레이더는 다기능 A사 레이더, 멀티펑션 A사 레이더라고 합니다. 시그마 전투체계를 탑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스론 레이더를 탑재했으면 시그마 전투체계를 탑재해야 돼. 이 시그마 전투체계는 우리로 치면은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한 전투체계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무장이나 장비를 살펴본 바 러시아의 시그마 전투체계를 수입한 거라고 강력하게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럼 메인 레이더만 있으면 뭐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 영상이나 아니면 해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한 번 이상 떠든 말이 있어요. 레이더는 다양한 레이더를 조합해서 쓰는 거라고. 이게 이제 이지스함의 전투 교전 메커니즘이에요. 무슨 소리냐? SPS-95K 이거 탐지 레이더 혹은 항해 레이더인데 얘가 먼저 물체가 있는 걸 탐지를 해요. 그 다음에 스파이원 레이더, 이제 메인 레이더가 추적을 해요. 이 추적을 해서 얘가 낙원이 됐어. 그러면 그때 미사일을 쏴요. 근데 이 스파이원 레이더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대략적인 위치만은 알려주지 정확하지가 않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격을 하는 단계, 그러니까 종말 유도 단계에서는 요격 레이더, 이 접시 같은 요격 레이더가 딱 켜져가지고 얘를 요격을 한단 말이야. 이 메커니즘은 서방제도 마찬가지고요. 뭐 동구권제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메커니즘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요격 체계도 없어요. 이거는 거의 뭐 물리학이에요. 이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메인 레이더만 있네? 그러면은 사격 통제 레이더가 필요하겠지. 그 사격 통제 레이더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 미상의 사격 통제 레이더가 앞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거 위상 배열 레이더거든?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있어도 다목표 추적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이름을 모르겠어. 이거 이름이나 모델이 어디서도 안 나왔는데 강하게 추측되는 건 신형 저고도 대공체계 여기서 쓰는 이 레이더가 여기에 실린 것 같다. 왜 이 레이더일 것으로 추측이 되냐? 두 번째 추측, 신형 저고도 대공체계가 쓰였을 거거든. 왜냐면 이 신형 저고도 대공 체계가 토르 미사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요게 해상형으로 가서 쓰였단 말이야, 러시아에선. 그럼 북한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과무장 그 자체예요. 우리 해군도 와 이건 좀 싶을 정도로 과무장이에요. 난 태어나서 이런 과무장배를 본 적이 없어. 합동 화력함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과무장이에요. 두 번째, CIWS가 너무 많아요. 물론 CIWS가 많으면 좋지 않냐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적당해야지. 그러니까 보통 CIWS가 너무 많은 군함들은 이런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에 다층 방공망 구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접근하면 기관포를 최대한 쏴서 탄막을 만들어서 빨리 격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CIWS 기관포를 많이 장비를 하거든? 근데 얘는 장거리도 있어, 중거리도 있어, 단거리 대공미사일도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30mm 기관포가 무려 양현에 3문씩 있어요. 그러니까 교전 메커니즘에 따르면 대한미사일이 접근해서 기관포를 쏠 상황이면 판치르하고 AK-630 두 개가 같이 공격해요. 물론 최근에 메타 자체가 정조대왕급도 보면은 CIWS 2개 장비하거든? 그런 메타로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서방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펠렁스가 20mm고요. 그리고 그거를 판치르처럼 중앙에 둬가지고 어디서든 두 문을 쏠 수 있게 대응할 수 있단 말이야. AK-630 얘는 사실상 한쪽밖에 못 쏘잖아. 그럼 만약에 이쪽으로 날아오면 이 반대쪽에는 AK-630은 놀아야 된단 말이야. 이런 화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그 전열함 시절에 부포를 선체에 달아놓는 것처럼 좀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구조를 했는지 모르겠네. 차라리 이 AK-630을 이 사통 레이더 있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으면은 AK-630 하나 줄여도 되잖아. 왜 이렇게 했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놓는 거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파이크 미사일 대체 왜 장비한 거야?
이걸 왜 장비하는지 모르겠어. 판치르가 있어요. 있는데 왜 스파이크 미사일을 따로 무장을 해? 판치르의 대공 미사일 있잖아요. 그거 급할 때 고속적 같은 데 쏠 수 있어요. 요거 있잖아. 요 램 있잖아. 이 램도 급할 때 고속정이나 이런 데 조준하고 쏘면은 타격돼요. 왜 이렇게 무장을 했냐?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어. 이 스파이크 미사일 이거를 왜 단 건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건 헬기 경납고가 없습니다. 헬리덱 자체는 있는데 헬기 경납고가 없어요. 헬기 경납고가 없다는 뜻은 뭐야? 여기다가 주기를 해놔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여기에 VLS가 달려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헬기 갑판 여기에만 주기를 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헬기 경납고가 없어서 장시간 헬기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헬기 갑판에서 작업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경납고 안에 넣어야 소금물에서 이제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데 그런 보호 장비가 없어요. 그러면 장시간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방염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연은 방염 처리가 돼 있는 인간의 장비도 싹 다 녹슬게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얘네들 과연 헬기를 운용할 생각이 진짜 있나?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헬기가 착함할 때 사이드레일을 내려요. 얘가 착함을 할 때 좀 더 안전하게 착함을 하고 이 사이드레일을 다 내린단 말이야. 근데 얘는 고정돼 있어요. 사이드레일이. 물론 고정돼 있다고 해서 헬기가 착하면 아예 불가능하다 이건 아닌데 안전을 위해서는 사이드레일을 내려야 되고 실제로 헬기를 사용을 할 거면 이런 설계가 맞거든? 근데 얘네들은 과연 진짜로 헬기를 운영할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얘네들이 진짜 헬기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하나 더 든 게 이착함 통제소가 없습니다. 이런 게 없어. 이게 어떤 거냐면 자, 헬기가 이렇게 이함하고 있을 때 여기서 통제하거든. 여기서 장교가 이 헬리덱에서 지금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함, 착함 지시를 내리고 그런 통제소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게 없어. 요게 있어야 돼. 이거 왜 만들어놨나. 혹시 이거 여기 사실상 헬기 갑판이 아니라 사열대가 아닐까? 그런 상황입니다. 또 궁금한 게 몇 개 있는데 이거는 혹시 고수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이거 뭐야? 나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요거 2개.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레이더인가? 이 생각했는데 레이더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뭘까? 이거 VLS 왜 기울어져 있어? 이거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거든? 왜 기울어져 있는 거야? 자세히 보면은 약간 기울어져 있거든? 이거 왜 기울어져 있는 거지? 이렇게 평평하단 말이야. 그냥 진짜 눈으로 봐도 평평하다는 느낌이 들잖아. 기울어뜨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레더트 VLS 좀 찾아보면 얘도 이렇게 평평해요. 이게 중국제 VLS인데 이렇게 생겼고 얘도 보면 평평해. 뭐 여튼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최연함은 심각한 과무장배입니다. 심각한 과무장인 주제에 동구권 전투함에서 보이는 특징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해가 안 가는 무장도 몇 개 달려있는, 솔직히 말해서 겉으로 봤을 땐 번지르르한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뭐지? 싶은 게 몇 개 있어요. 얘가 아스널10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다 돼요. CIWS가 이렇게 많은 게 이해가 되지. 뭐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채널 멤버십 가입도 가능하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 최현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안녕 뿅.